10월 18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 바이오주와 자동차주가 시장에 부담이 됐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테마주들이 흐름을 보이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이, 코스닥은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시장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럼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 박자가 빠르니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10월 17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미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반등하자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지만요. TSMC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에 장중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 변동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이슈와 재료에 따라 수급이 빠르게 여러 섹터와 업종으로 순환했는데요.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아 체감 지수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코스피는 미국에서 증시에서 AI 반도체주가 반등하자 투자 심리 회복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결국에는 2610포인트 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코스닥도 0.1% 하락하면서 756포인트 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개인이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기관은 코스피 현물을, 외국인은 코스닥 현물을 사들였는데요. 결국 엇갈린 수급이 지수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방산 섹터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법과 이 시기를 고심해온 이스라엘이 공격 대상을 정한 걸로 전해졌고요. 거기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대로템이 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죠. 야히야 시나르를 제거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또 폴란드 대통령이 오는 22일이죠.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무기를 수출한 국내 방산업체들을 찾을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이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 협상에 대한 탄력이 붙을지 그 기대감 가져보시죠. 한편 엔터주도 강했습니다. 앨범과 공연 축소 여파로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지만 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급 확대가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BTS, 진과 세븐틴, 에스파 등 주요 IP들의 활동과 신인그룹의 안정화로 실적 회복 흐름이 점차 뚜렷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어제 BTS J-Hope이 전역한 가운데 하이브가 7% 상승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은 약했습니다. 업황 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공급은 증가 중이고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진단 나왔고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엔 어려울 거라는 판단 속에서 관련주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앞서도 언급했듯 시장은 어제 오후 발표될 TSMC 실적을 주시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은 TSMC 예상대로 호실적 발표 AI 반도체 업황은 맑음입니다. 사실 이날 반도체주를 움직인 뉴스들은 여럿 있었고요.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약간 달랐습니다. 먼저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주들이 하루 만에 ASML 실적 충격을 떨쳐버리자 반도체주들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ASML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크리스토퍼 쿠케 CEO가 한 발언들이 알려졌죠. AI 반도체가 강하지만 AI 반도체가 아닌 차량용과 모바일 반도체 불황은 회복이 더뎌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부각이 됐고요. 반도체주 상승 탄력은 따라서 둔화됐습니다. 관망세가 나타난 건데요. 다만 엔비디아와 TSMC의 갈등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에도 상승폭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가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엔비디아가 TSMC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혜를 받을 거란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또 개별 이슈로는 한미반도체가 HBM 수요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6%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TSMC가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대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과 애플향 3나노 매출과 견조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3,607억 대만 달러, 즉 1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요. 이외에도 TSMC는 4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비용 압박, 5G 침투 지연 등으로 인한 수요 성장
시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TSMC 호실적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TSMC 협력 및 납품업체들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그럼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먼저 에이징랜드는 국내 유일 TSMC VCA, 즉 가치사슬 협력사입니다. 이에 어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넥스티는 EUV향 웨이퍼 정전기 제거 장비인 레스큐와 관련해 데모를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플러스는 AI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웨이퍼에 부착하는 방식인 COWOS 관련 검사 장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TSMC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6% 올랐습니다. PSK홀딩스도 앞서 언급한 COWS 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 중이고요. 3%대 빨간불 켜냈습니다. TSMC 실적이 그럼 업황에 있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장이 끝나고 TSMC 실적 컨퍼런스 콜이 진행됐는데요. 이때 웨이저자 CEO는요. AI 반도체 수요는 현재 시작에 불과하다며 AI 반도체 성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반도체 겨울은 BAI 반도체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AI 반도체의 봄은 계속될 것이란 뜻인데요. 간밤에는 TSMC 실적에 미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최근 핫했던 섹터 바로 원전입니다. 소형 원전에 손 내미는 빅테크 수주기대의 K원전주 들썩입니다. 자, 어제 일부 관련주들이 시초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원전주들은 대체로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습니다.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공사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비교적 짧고요. 경제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연료 교체 주기가 길어 안정성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요. AI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전 효율적인 SMR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속속 원전, SMR과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어제 아마존은 엑스에너지, 에너지 노스웨스트, 또 도미니언 에너지 이렇게 총 3개 원전 기업과 SMR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SMR 전력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바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SMR과 관련해선 에너지 전문가를 고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세 기업 외에도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요. 소형 원전 회사 오클로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주가 그제와 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앞서 언급한 아마존이 지분 투자에 나섰다는 엑스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한 바 있고요. SMR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8% 넘게 올랐고요. 관련해서 대신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수주는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사인 DLENC도 부각이 됐습니다. SMR 사업 진출을 결정하고 작년 1월 마찬가지로 엑스에너지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요. 이런 점에 어제 7%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SK증권은 인공지능의 선택은 원자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원전, 특히 SMR 채택이 K원전주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에 급등했다 보니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 장도 준비해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함께 일정도 확인해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시죠. 우선 대한해운은 보통주 203만 2,490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웰푸드는 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매출을 5조 5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평균 주주환원율을 35%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 공개했는데요. 밸류업 공시에 오늘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주 소식입니다. 광명전기는 삼성전자 평택 수배 전반과 관련해 9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2%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흐름도 어떨지 주시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유럽 핵의학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핵의학회와 더불어 관련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손꼽히는데요. 이번 학회에서 퓨처케미 전립선암 치료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 FC705가 임상 중간 결과를 구두 발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내 기업들이 어떤 소식들 전해올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오늘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인스피언 그리고 표면 실장 기술 장비 기업인 YJ 링크가 코스닥 시장에 데뷔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공모가 12,000원으로 출발하는데 오늘장 흐름 주시해보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는 모두 노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중 한때 3%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